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볼 내용은 좀 다이나믹합니다. 임차인과 저축은행이 다툼이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일산이 아닌 고양에서도 이제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실거래를 먼저 잠깐 보면요. 달빛 1단지 아파트이고요. 실거래 보시면 104제곱미터입니다. 공급 면적이 전용은 84.9제곱미터입니다. 자, 보다시피 마지막 거래가 할 때까지 이렇게 정말 많이 올랐죠. 정말 많이 오른 상태이고 마지막 거래에서는 6억 3천, 6억 2천 정도 되는 거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1월달만 해도 뭐 4억대 거래도 있었고 이 전에도 뭐 낮은 거래가 있었는데 이 정도 거래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2월달에 그냥 확 올랐네요. 자, 6억 초 정도로 보시면 지금 여기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6.2억하고 한다면 뭐 정말 많이 올랐네요. 2억 5천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이 물건 조금 내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12월 7일 근저당이 말소기준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보면 2018년 12월 11일 전입신고이고요. 그러므로 이 말소기준 권리가 비교하면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죠. 근저당이 먼저 빠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낙찰을 받더라도 인수상이 없는 그런 물건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것만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자, 봐보세요. 전입신고는 12월 11일인데 확정일자는 2월 9일입니다. 보다시피 확정일자를 2월 달에 받고 전입신고를 12월 달에 할 상황이 있을까요? 물음표죠, 물음표. 이런 상황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먼저 2월 9일 정도의 기준으로 잡아서 2억 9천만 원이 진짜가 맞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물건 지금 보시면 10층 물건입니다. 2월 9일을 기준으로 만약에 전입이나 뭐 이 정도를 원래 했었다라고 한다면 원래 그러면 1월달이나 2018년 1월달이나 2017년 12월에 계약을 했겠죠. 10층 물건이고 2억 9천만 원에 계약된 거래가 있는지 실거래를 찾아봤습니다. 자, 봐봤습니다. 2018년 12월 1월 당시에는 10층 거래가 여기 2억 4천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안 보이죠? 그런데 여기 잘 봐보시면 2017년 12월에 10층 2억 9천 거래가 있습니다. 이 물건이 지금 여기에 신고된 실거래가 이 물건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맞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입자는 진정한 세입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진정한 세입자가 맞는데 문제는 이 근저당이 들어올 때 전입신고가 없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전입신고 뺐죠. 전입신고 빼고 근저당 하나, 두 개를 잡고 그 다음에 다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진정한 세입자가 맞아서 1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근저당 중간에 들어오고 그리고 다시 전입을 함으로 인해서 순서가 1순위, 2순위, 이 세입자가 3순위가 돼버리는, 즉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뭐 이때 당시에 전액 다 날려야 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전입을 뺐다 넣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좀 어렵긴 한데 참 잘 따라와 보세요. 왜 이렇게 전입을 뺐는지 일단 뭐 가장 많은 경우가 소유자가 부탁을 하는 거죠. 잠깐만 전입 좀 빼주세요. 이럴 때 절대 빼면 안 됩니다. 절대. 만약에 이렇게 전입을 빼서 다시 넣었다고 한다면 보다시피 2억 9천만 원의 보증금을 정말 상당 금액 많이 날리는, 이때 당시 기준으로는 전액 다 날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최근에는 시세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는 받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당시로는 전액 다 날리는 뭐 그런 상황이 이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 물건은 지금 그 이후에 개인 근저당 2,500만 원 개인 근저당을 잡았고요. 이것도 이상합니다. 개인 근저당을 잡은 상태에서 개인 근저당권자가 경매로 넘겼습니다. 자, 봐보시면 개인 근저당권자가 경매로 넘겼더니 법원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앞에 있는 근저당과 세입자가 엄청난 금액을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 자, 여기 문건 처리 내역과 송달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공해 주죠.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에 채권자 조씨, 경매를 넘긴 근저당권자
이죠. 매수 통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즉, 이 물건은 너가 매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무효인력 기각되므로 무효인력 기각되지 않게 매수 신청을 해달라라고 2020년 11월 10일 날 도달해서 이때부터 2주 이내에 매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11월 11일 날 도달을 했는데 11월 10일 날 도달했는데 아이러니하게 3일 후에 1순위 근저당권자도 임의경매로 경매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순위 근저당권자 경매를 넘김으로 인해서 중복 경매가 되었고, 이 근저당권자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순위의 경매를 넘긴 저축은행이 배당을 받으면 문제가 없게 되죠. 그래서 경매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이 물건에 일단 전입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 세대 열람 내역을 보면, 이 물건의 전입 세대 열람 내역을 보게 되면요.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전입자는 김씨인데요. 그 다음에 최초 전입자는 주씨가 나옵니다. 이게 다르죠. 지금 이 상황은 주씨가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김씨가 전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대 합가를 한 겁니다. 세대 합가를 하게 되면 같은 세대가 이루어져서 여기에 같은 가족이 됩니다. 여기 최초 전입자를 이렇게 표시해준 이유는 여기는 세대 주만 표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세대원 목록이 쭉 있을 때 세대 주가 있고 그 다음에 세대원이 있습니다. 여긴 주이고, 그 경우에 이 세대 주만 여기에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대원들 중에 가장 전입이 빠른 사람을 가장 빠른 사람 한 명을 집어서 여기다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초 전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대 합가가 돼서 같은 세대는 맞지만, 가족은 맞지만 2018년 12월이 가장 빠른 전입일자이기 때문에 이 날짜를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자, 다시 봅니다. 세대 주는 김씨, 세대원은 주씨입니다. 주씨가 계약자입니다. 계약자이기 때문에 권리신고를 주씨로 했죠. 자, 그런데 보시면 문건 송달 내역을 다시 한번 봐보시면 넘겨놨네요. 문건 송달 내역을 다시 보시면 처음에 자 보시면 여기에 배당 요구권자 주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김씨가 세대주죠. 김씨가 세대주고 그 다음에 주씨는 세대원이지만 최초 전입자잖아요. 이 상태에서 배당 요구권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이후에는 여기 보다시피 임차인으로 바꿔졌습니다. 즉 세입자가 인정이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주씨가 최초 전입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처음에는 김씨만 전입된 걸로 보여지므로 이거는 세입자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서 배당 요구권자라고 표시를 했지만 그 다음에는 임차인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중간을 보시면 이때 즉 주씨라고 봐야 되겠죠. 임차인 주씨는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여기에 임차인 김씨, 아까 세대주죠. 임차인 김씨는 열람 및 복사 신청 제출했고요. 자, 마지막에 특이한 주씨 임차인 권리 신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자, 이게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저 중간에 특이점이 하나 보이죠.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거 배당 배제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여기에 왜 의견서가 제출되었을까? 여기에 왜 배당 배제 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이게 의아하다는 거죠. 자, 봐보세요. 이 물건지를 봐보면 이 배당 배제를 신청한 사람은 저축은행인데요. 저축은행이 왜 배당 배제를 신청했을까요? 자, 봐보세요. 이 세입자의 배당 순위가 이 저축은행이 1번, 이 저축은행이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가 3번입니다. 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배당 배제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거 상황만으로 봐서는. 할 상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배제가 왜 신청이 됐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라고 일단 먼저 추측을 해본다면 전입신고가 늦게 된 점, 그 다음에 배당 배제 신고서가 제출됐다는 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권리신고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됐다는 점으로 인해서 저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추측이냐? 아까 세대 열람 내역서를 보시면 여기에 김씨가 세대주이고 주씨가 최초 전입자인데 만약에 이 물건을 제일 처음에 전입한 사람이 주씨가 아니라 만약에 김씨였다면
만약에 김씨가 2018년 2월 9일 이때 당시에 정상적인 계약을 했을 때 당시에 김씨가 만약에 전입을 했습니다. 자, 김씨가 전입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나서 2018년 12월 11일 날 누가 전입을 해요? 주씨가 전입을 했다면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은 세대가 되었겠죠. 그리고 같은 세대가 되었을 것이고, 김씨의 전입일자인 2월 9일을 기준으로 원래는 대항력이 발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 김씨가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전입을 잠깐 뺐습니다. 이 주씨는 그대로 놔두고요. 전입을 잠깐 뺐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나중에 언제 전입을 했어요? 여기 세대 알람 내역서에 보시면 2020년에 전입을 다시 했죠. 그리고 이 김씨가 전입을 뺐다가 다시 2020년도에 전입을 했다면 2020년도에 그럼 어떻게 되나요? 김씨는 2020 전입이고 그 다음에 주씨는 2018년 12월 11일 날 전입을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웃긴 거죠. 연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즉 김씨가 전입했던 추측입니다. 김씨가 전입했던 2018년 2월 9일 날 기준으로 김씨가 전입했었고, 그 다음에 세대 합가가 되면서 주씨가 2018년 12월 11일 날 전입을 했으면 당연히 날짜의 기준은 이 세대의 기준은 2월 9일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김씨가 전입을 뺐다가 다시 전입을 넣었는데 김씨는 2020년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아이러니하게도 주씨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세대가 이렇게 먼저 인정이 된 이후에 이렇게 연결이 될 건지, 아니면 그냥 단지 표면적으로 2018년 12월 12일을 기준으로 될 건지에 따라서 배당 순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추측입니다. 주장하기 위해서 세입자가 이걸 제출한 걸로 보여요. 아까 그 마지막에 의견서를 제출했잖아요. 마지막에 권리신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 근저당권자는 배당 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내가 이 물건들을 입찰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이 우선이 되든 낙찰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먼저 배당을 받던 근저당권자가, 만약에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다는 뜻인 거고, 이 세입자가 먼저 배당을 받았다면 전액 배당이 될 것이므로 낙찰자 인수상이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지만, 이게 이런 트러블이 많이 생기게 된다면 배당 기일이 미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세입자와 근저당권자가 소송이 붙게 되면 언제까지 배당이 미뤄지고 한참 명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반드시 트러블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만약에 근저당권자가 낙찰이 되었다, 근저당권자가 우선이 되어서 세입자가 인정이 되지 않아서 만약에 대항력이 없다라는 기준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요즘 그나마 실거래가 좀 많이 올라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전액 배당을 받고 얼마 정도 돼요? 4억 정도 되는 금액인 거죠. 4억은 좀 안 되는데 4억 정도 되는 금액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세입자가 배당을 받을 텐데요. 전액 배당 받지 못하죠. 전액 배당 받지 못하면 배당 받지 못한 세입자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나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명도하는 데 있어서 어떨까요? 어느 정도 상당히 저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게 보이지만 이 물건 입찰하신 분은 명도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점,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시고, 물론 워낙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시간이 좀 걸리면 어때요? 이런 생각까지 좀 입찰을 하실 때, 물론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지만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셔서 입찰을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세입자와 저축은행 다툼이 예상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